그럴까봐 용도 지역, 그다음 용도 구역 가지고 보너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수업 들으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요? 예, 저는 이제 토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능구역이 가도 수업할 때 첫 시간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게 뭐였더라? 수업 내용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수업 내용 간략하게 하고 사례로 들어갈 거예요. 첫 시간에 제일 강조한 게 뭐였죠? 택지지구로 들어온다. 용도지역의 변화가 보통 농림지역에 그리고 지능구역이 같이 있었다. 그죠? 농업지능구역 쓸게요. 여기에 있었다. 근데 이 동네에 뭔 호재가 있네? 뭐가 들어온다고 하네? 맞나요? 그래서 옆에 땡땡지구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변하더라? 요게?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이 되더라. 맞나요? 예, 근데 농업진흥구역은 그대로 따라오더라. 맞나요? 예, 근데 얘가 이제 실현기에 들면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더라. 시간이 더 지나면 얘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더라. 맞나요? 예, 자연녹지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도 있다? 일반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다. 맞나요? 예,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됐더라.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구나. 지금 생산녹지 농업진흥구역이네. 그럼 이 동네에 뭔 호재가 있나 이를 보고 맞나요?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도 잠깐만 볼게요. 용도지역이 어떻게 생겼나 안성 가지고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 빨간 게 상업지역이거든요. 빨간 게 상업지역. 옆에 보면 준주거 있죠. 준주거가 뭐였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있고 그 사이 준주거 이렇게 있죠. 그죠? 아마 요거도 준주거일 거예요. 여기 요거도 준주거 지역일 거예요라는 말은 뭐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준주거 아니네요. 여기는 2종 일반이네. 예.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쪽만 준주거로 했고 여기는 준주거를 안 했네. 끼어있는 주거지역이 많지 않거나 여기가 상업지역이어도 좀 복잡복잡하거나 이런 것이 덜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봐봐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주상공이잖아요. 에워싸고 있는 것도 다 뭐라고 써놨어요? 녹지지역이죠. 그죠? 용도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요 벗어나서 뭐 있어요? 계획관리 나오고 생산관리 나오고 그다음에 농림지역 나오고 이러죠. 예, 요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녹지적 투자가 왜 편합니까? 라고 하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런 데 끼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자 지금 집값 싸요 비싸요? 잘 모르겠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편한 안성 아파트 이름이 엄청 이러워 요즘에. 이 편한 안성 그랑루체 아파트 아파트 하나 있죠. 요도 짓고 있죠. 아파트 지으려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안 나겠죠. 어렵겠죠. 맞나요? 예, 여기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 돼 있네요. 맞나요? 집값 비싼 스카이프로 다시 할게요. 집값 비싼 동네로 간다. 옛날 거로 돌릴게요. 요런 동네가 허벌판이잖아요.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이 있으니까 여기 용도지역 뭐였겠어요? 녹지지역. 그죠? 어떤 녹지지역이 있을까요? 생산일까, 자연일까? 오래됐으면 자연일 거고, 농림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생산일 거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었네요. 근데 안성에 호재가 좀 있고 산업단지 들어오고 이런 거 많죠? 그죠? 그럼 이제 땅 주인들이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요렇게 미니 신도시 만들어보자 할 수도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면 용도지역이 주거지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주차 때 공부할 건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자꾸 시가지가 커지는 동네다.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동네다. 그런데 여기 기반시설 구도심인데 끼어있는 요런 것들, 추가로 미니 신도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말은 집값이 좀 잘 팔릴까요? 맞나요? 예. 그런 동네에서 요런 녹지지역 사놓고 기다리는 게 돈이 될까요? 예, 돈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것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된 걸 보고 이야기하니까 쉽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를 조금만 넓히면 투자할 것들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봐봐요. 여기가 경기도 안성에 아양지구라고 있습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가 요만큼 있거든요.
자, 안성에 이런저런 호재가 있어서 산업단지 계속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뭘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감 잡기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요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도를 다시 볼게요. 지적 편집도 보면 이거 다 해버렸네. 공원에 들어와버렸네. 다 했다, 그죠? 예. 요렇게 다 해버렸네. 여긴 더 볼 게 없겠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개발을 도시개발 사업 만약에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했다 이러면 다음 우리 차례네 하고도 가격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죠. 한 번 더 볼게요. 안성에 요쪽도 안성입니다. 예. 조금 길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녹지 지역인데 도로 계획이 막 서 있죠. 맞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목이 돼 있고 땅에 한 덩어리가 엄청 큰 게 있죠. 이게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파트 용지. 아파트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은 녹지 지역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에워싸고 이렇게 있는데 디스코 같은 데서 한번 볼게요. 각 실거래 사이트에서 보니까 2022년도에 어느 날 190, 200에 왕창 거래가 됐죠. 그죠? 이거 누구 한 명이 다 똑같은 금액에 산 거 아니겠어요? 누굴까? 어? 내가 산 거 아니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하는 사람이 민간 매입을 했겠네요. 예. 그러고 와서 도시개발 사업 하겠네요. 맞나요? 근데 지금 이제 PF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되니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하면 남은 녹지 지역들이 다 우리 차례하고 올라가나요? 예, 예. 그래서 녹지 지역은 가격이 대충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주상공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상공 얘가 올라가면 추가로 시가지 만들 때 이런 땅을 갖다 씁니까? 예.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뭐 주거지역 될 거라서 다시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땅값 올라갑니까? 예. 도시개발 사업한테 매각합니까? 예, 예. 그래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정주부 늘고 이러면 요 옆에 녹지 지역도 가격 올라갈까요? 그렇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도로 계획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아파트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쪽도 보면 요런 동네에 공장 같은 것도 우리가 낙찰받고 그랬거든요. 월세가 400만 원인가? 10억 초반대 낙찰받는데 월세 400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옆에 도시개발 사업 하고 나면 또 이제 옆에 또 다음 우리 차례는 하고 올라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녹지지역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그럼 여기 뉴스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안성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돼 있네요. 들어와 있네요. 그죠? 저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호재 발표난다. 땅 어디 사자 그랬죠? 신세계 물류 평택 안성 쌍용차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2011년도에 안성의 대형 물류단지 조성합니다. 돼 있죠. 쌍용 자동차 물류부지거든요. 요거 MOU 체결했네요. MOU 요때 체결했으면 요거보다 더 전에 뉴스 있었겠네. 아 여기 있다. 2010년도에 요 있었죠. 맞죠? 네. 이 동네 여기 경매 나올 때요 3억의 감정 땅이 있었어. 요쯤에 필지를 딱 저 보면 알 건데 자 못 찾겠네. 요쯤 땅이 있어요. 요즘에 여기 2010년도에 경매가 나왔어. 3억에 감정됐거든요. 얼마에 낙찰받은 줄 아세요? 6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와 인생 정말 길게 살려나 보다. 맞죠? 그래서 땅 투자를 정말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남들이 모를 때 사거나 빨리빨리 사야지 뭐랄까 소식이 더 알려지기 전에 사야지 이런다고 그러다가 괜히 장수한다니까요. 예, 괜히 장수한다니까. 여기 물류단지 들어오고 나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 언제부터 올라왔습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땅값 올라간 게 아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최근의 이야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도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요 연습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다 토지 투자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보통 저수지가 있고 어차피 수업 나중에 할 겁니다.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 우리나라에 호수 있어요, 없어요? 호수 있어요, 없어요? 호수 없어요. 우리나라 호수 없어요. 호수랑 저수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예? 그걸 모르는구나. 내 땅이 있으면 호수고, 내 땅이 없으면 저수지예요. 죄송합니다. 호수는 이제 자연원 호수가 맞고, 저수지는 이제 농업용수를 가둬놓으려고 만든 게 저수지거든요. 우리나라는 호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광교 호수공원 앞에 사는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호수공원 앞에 아파트 이번에 분양받았어. 이러면 기분이 우리 안 좋죠? 그럼 뭐라고 해요? 야, 그 저수지야. 광교 저수지야, 그거.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가 있다. 그럼 저수지 주변으로 보통 농업보호구역이 많아요. 농업용수를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물길 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요런 데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이다. 그럼 용도지역이 농림 아니면 생산이겠네. 그럴 것 같긴 한데, 여기 한번 볼까요? 요 동네의 땅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저수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도로 단절돼가지고 좀 떨어져 있죠. 스카이뷰로 내려다 봤더니 논밭하고 공장 좀 섞여 있는 동네다. 그죠? 요런 동네고. 그리고 이 지역 뭔 호재가 있나? 요렇게 내려다 봤더니 고속도로 호재가 있었던 동네 맞네요. 그죠? 스카이뷰 옛날 거 보면 도로 만들고 있었고, 지금 거 보면 도로가 낮죠? 이 도로도 확장했네. 이게 43번 도로인데, 이건 원래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 도로 확장은 없었습니다. 새로 도로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생산 녹지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말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생산 녹지입니다. 이래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속으로 진흥구역이 해제된 거네. 맞나요? 그럼 이제 이 땅값이 올라간다면 이제 계급이 올라가려면 뭐 남아있어요? 자, 여기서 아파트 사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서 아파트 팔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적폐 여러분 분양받으러 갈래요 말래요? 안 가요. 그럼 이 땅 주인들이 으쌰으쌰해서 우리도 아파트 만들자. 안 하겠네요? 지자체도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이 자식들아 이러겠네요? 예. 그럼 어디로 갈 가능성은 없다? 일반주거 갈 가능성은 없다. 그럼 이제 뭘로 갈 것 같아요? 자연녹지로 가겠네. 그죠? 자연녹지로 갈 수 있겠네. 생산녹지랑 자연녹지 어찌 다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자, 화성시 조례 별표 15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1종 근생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공동주택 빼고 얘가 보면 사이즈 큰 것들이 다 안 돼요. 보면은 뭐 미원물 처리 시설도 있고 이런 거 되지만 세차장도 안 되고 생산 녹지다. 생산이 뭐예요? 뭐 농사지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약간 니는 아직은 농지야. 이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연녹지처럼 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연녹지가 더 비싸고 생산녹지가 좀 더 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막 섞여서 거래되다 보면 그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큰 건물 같은 거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잘 안 짓는다고 개인 차원에서. 엄마 조금 공부 좀 할 건데 아까 교진이 보니까 가서 땡땡 자. 시설이 있었잖아요.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땡땡 시설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뭐 노유자 시설, 뭐 운동 시설 이래 놨잖아요. 근데 보니까 1종 건생 위에 써놨고 2종 근린 생활 시설 위에 써놨죠. 그죠? 그래서 다시요. 건축법이 어떻게 시간을 생겼냐면 자. 괜찮아.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입니다라고 하면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요거는 잘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에요. 응? 우리가 이마트 24에 임대한다. 그럴 가능성 있죠. 맞죠? 예, 그거는 일종 근생 소매점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근데 할게. 진짜 이마트 크다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판매 시설 요리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서 판매 시설 가능하다고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있네. 예, 안 됩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뭐 이혼해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매 시설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나는 그 신토부리 파는 거, 그거 허가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연 녹지 지역은 이게 되거든요. 자연 녹지 지역은 이게 됩니다. 그럼 쌤 생산 녹지가 자연 녹지보다 더 안 좋은 거네요. 자연 녹지가 더 좋은 거네요. 아니 그 말은 맞다니까. 근데 자연 녹지를 사서 얘가 더 올라갈 게 잘 안 된다고요. 생산 녹지를 사면 자연 녹지로 올라갈 그 룸이 좀 남아 있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투자는 우리는 땅값이 올라가야 좋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자연 녹지가 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 동네 물건 다시 한번 봅시다. 생산 녹지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네요. 맞나요? 공부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됐네요. 예, 그렇게 보면 거의 다 맞아요. 생산 녹지가 그 전에 농업진흥구역이 아니었던 땅들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땅들은 거의 없어요. 뭐 자료를 못 찾거나 너무 오래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요런 땅 만약에 요 옛날 경매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 녹지 올라갈 것밖에 없죠. 근데 여기 뭔 호재가 있어요? 진흥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 대부분 호재는 거의 다 실현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재는 여기 도로 호재잖아요. 도로 다 개통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자연 녹지 올라가는 가능성인데 가봐야 땡땡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땅값 올라가겠죠. 그럼 별 볼 일 없겠네. 맞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땅에 대한 평가를 요렇게 하는 거 이렇게.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봉담이다. 여기 보면은 동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봉담 1 도시개발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봉담 1지구 한 6,000세대쯤 됩니다. 그 다음에 동화지구 이게 한 5,000세대쯤 되고요. 그 다음에 봉담 2지구는 요거는 큽니다. 요거는 10,000세대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행지구 하고 있습니다. 봉담 3공공주택지구를 또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태안 3지구를 했습니다. 요게 한 6,000세대쯤 되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여기 원래 봉담 1밖에 없었죠. 근데 봉담 2를 보상을 한 2010년쯤 했거든요. 그리고 효행지구는 잘 모르겠다. 동화지구 도시개발 사업 요거 민간이 한 거거든요. 스카이뷰 조금 옛날 거 보면은 없죠. 없었잖아요, 이 동네가. 근데 지금 보면 이거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이제. 요렇게 놓고. 그다음에 요런 아파트들도 보면 없었던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요런 것들이.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동네에 주거지가 엄청 많이 늘었네. 정준교 많이 늘었겠네. 맞나요? 그럼 어떤 땅값이 올랐을까요? 어떤 용도의 땅값이 올랐을까요? 주거지역이 많이 생겼잖아요. 정준구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녹지지역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했던 주거개발진흥지구 이야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광주에 초월역 기억나죠? 초월역 앞에 땅이 언제 올랐어요? 언제 많이 올랐어요? 1번 역 발표 때, 2번 역 착공 때, 3번 역 개통 때, 4번 아파트 입주 때. 맞죠? 예.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기본이 정주 인구가 늘어야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근데 아파트 짓는 거 몇 년 걸려요? 공사만 아파트 3년 걸린단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땅 매입하고 뭐하고 이것부터 당기부터 하면 엄청 오래 걸리죠.
맞죠? 봉담 300주택지구다. 봉담 300주택지구 발표 언제 했죠? 윤석열 때서요? 문재인 때서요? 예, 문재인 때 한 겁니다. 예. 문재인 때 성대모사 생략하겠습니다. 문재인 때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때 효행지구 이거 언제 발표한 거죠, 이거? 효행지구 한 8,000세대 되거든요. 요거도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막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봉담은 딱 봐도 어떻습니까? 녹지적 사면 돈이 될까요? 돈이 조금 더 해볼까요? 연수반에서 이거 살려고 했는데 한 발 늦어서 못 산 물건이 있거든요. 너무 검토를 많이 하다가 요거 산사 임야 있죠. 요 땅인데 국민은행에서 채권 회수한다고 매각 주관사로 들어서가지고 파세요 이러더라고요.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시중에서는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자연 녹지 지역, 광로 유류 접함,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잖아요. 스카이비로 내려다 볼게요. 산은 산이네. 산은 산이다, 맞죠? 예. 예, 이 나무예요, 털이에요, 이거 그냥. 예, 요 정도 있는 산이네. 경사도 같은 걸 봐야 됩니다. 선 경사도 어찌 봅니까? 그 임야 소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산이 임야지만 개발이 가능한 임야겠네. 기본적으로 산을 볼 때는 임야를 볼 때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뭐 했었죠? 비오톱 1등급 하나 했었고 또 뭐 했었어요? 도시자연 공원 구역 있었죠. 예. 그다음에 공익용 산지 이런 말 있으면 안 되는 개발 불능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네요. 맞죠? 그러면 비오톱 1등급도 없고 공익용 산지도 없고 이거는 개발 가능한 산이겠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그럼 일반적인 자연 녹지라고 하고 봤더니 여기 그럼 요런 땅 값은 올라가는 게 어떤 게 돼야 올라간다? 정주 인구가 늘어야 올라간다. 근데 이 아파트, 요 땅 바로 끼고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꼴랑 600세대예요. 그 600세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정주 인구 늘어나는 건 저 먼 데서 늘어나는 거고 여기는 꼴랑 600이에요. 맞죠? 근데 롯데캐슬 위너 포레스트 아파트 얘가 착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착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놓고 시간 기다리면 이거 들어오면 이게 1600이네. 얘가 600이네. 두 개 합하면 2400이네. 맞죠? 상가 공부하신 분들 근린 상가가 만들어지면 몇 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그럼 이 물건이 돈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녹지 지역을 살 때 사기 전에는 캐치할 수 있는 배우 세대가 2000 언더였다가 그 다음에 주변에 들어오고 나서 2000 오버 되는데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요 사업이 민간 사업이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거든. 예, 그러는 사이에 가격이 살 사람이 없잖아. 지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살 사람이 없잖아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200%다가 처음 250%였나? 250%다가 안 산다고 해야지. 일단 튕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또 얼마까지 떨어졌더라? 130까지인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니까 착공했더라고요. 차를 갖고 들어가서 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도로공사부터 합니다 하더라고. 도로공사부터 합니다 하고 있는데 요게 민간 사업이라서 요거 정보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요거 착공했으니까 사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에라이 하루만 일찍 전화하지 그랬냐 이럴게요. 왜요? 이러니까 매각 주관사로 그 매수 양수가 들어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고정 이 땅에 사고 싶으면 등기부를 떼고 주인을 찾아가라 이런 거라. 그래서 내가 뭘 또 그래까지 해서 삽니까? 내가 늦었으면 안 사지 뭐 하면서 그 매각 주관사한테 계속 못 사. 혹시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연락 주시오 이랬는데 못 샀거든요. 계약했나 봐요. 네. 투자를 녹지 지역은 요런 데서 카피하면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데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맞춰서 땅 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설명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한다. 이해는 돼도 내도 막상 지르려 그러면 잘 안 사, 어려워요. 옆에 착공했잖아요. 요런 데가. 착공한 다음에 사러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맞죠? 호재가 실현되기 4년 전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다. 도시개발 4년 걸린 것 같거든요. 착공하고도 아파트 짓는 거 4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착공하고 왔으니까 녹지적 딱 올라가 있나요? 올라 있죠. 그죠? 올라 있지만 시장이 상업적 가치가 얼마나 불쑥 올라갈 거다. 그것까지 계산 잘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 완전 좋네 이러고 있거든요. S5일 주유소 돼 있잖아요. 요 자리에. 요 땅. 요 땅 보면은 이 땅 주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봉담 2에 들어가는 땅인지 모르겠는데 봉담 3에서 빠져있죠. 맞죠? 그래서 와, 이 땅 완전 좋네.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다. 이래 봤습니다. 뭐 TT 같은 거 개발하기 정말 좋은 땅이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녹지지역 가격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녹지지역을 빼놓고 투자하면 굉장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은 여러분 계획관리다 이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축물이 뭐예요? 주거지예요, 공장이에요. 계획관리지역 한번 가볼까요? 봅시다. 자, 요거 보니까 계획관리 되게 많죠? 로드뷰 되는 데 한번 가볼게요. 공장이죠? 그죠? 요런 데 한번 가볼게요. 공장이죠, 공장. 그죠? 예. 그래서 계획관리 이러면 대표적인 건축물 뭡니까? 공장이란 말이에요, 공장. 예. 근데 녹지지역은 살펴보면 주변이 주거지잖아요. 그죠? 그 주거지 들어서는 거 보고 사면 되는데 비주얼이 농지거든요. 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웬만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물건 몇 개 놓쳐봐야 아 이거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우리 향랑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때 수업을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갑니다라고 그랬어요. 사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복합개발진흥지구로 갑니다. 자, 사업시행자 1번 공공, 2번 민간 누구예요? 복합개발진흥지구 땡땡지구로 간다. 대부분 민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민간에 여기다가 복합개발진흥지구 화성시의 행정계획에 좀 맞는 사업 제한을 넣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될까요? 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평리 해놓은 거 볼게요. 이 동네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지금 이거 필기하시는 분 계신데 이 필기가 돼요? 이 필기 됩니까? 예. 필기가 되나 이게? 쭉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필기하셔도 되고. 예. 자, 평리 보니까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일 때 뭐랑 같이 보라 그랬어요? 농업진흥구역 같이 보세요 이랬죠? 요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녹지에 농업진흥구역 같이 있다. 그럼 뭐 보라고? 생산녹지에 농업진흥구역이 있다. 이런 동네는 호재가 어디쯤 온 거예요? 호재가 스타트 했어요, 안 했어요? 스타트 했어요. 완료했어요, 안 됐어요? 완료 안 됐죠?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맞죠? 이 땅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이 땅이 좋은 건지 아닌지를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화성시장이다. 여기 농업진흥구역이네. 농림부에다가 이 진흥구역 해제 좀 하자. 그런 제안을 한다면 언제쯤 하겠어요? 1번, 여기 향남의 역개통 예정입니다. 서해안 북선전철 개통 예정이거든요. 자, 시장님, 진흥구역 해제 언제 넣을래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패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다 언제 할래요? 1번, 역 착공 지나갔으니까 아닌 것 같고, 2번, 역 개통. 할래요, 말래요? 안 한다고? 왜 안 하는데요? 그럼 3번,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 4번, 복합개발진흥지구 착공. 아, 어렵다. 5번, 복합개발진흥지구 입주.
자, 좋다. 그럼 한 번 더. 언제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복합개발진흥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전까지는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만약에 진흥구역 해제를 해버리면 여기 땅가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럼 복합개발진흥지구 사업 시행자 때려차라 막. 진흥구역 해제된 거 내가 어떻게 사냐? 이래 될까요? 그래 될 것 같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굉장히 엄청 째려보고 있는 동네거든요. 엄청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이거 어찌 되나? 얘가 어느 정도 그 가시권에 들면 향남리에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이냐면 뉴스 검색해 볼게요. 화성시 격자도로 격자가 아닌가? 기억자인가? 보면은 볼게요. 보면은 비봉, 어천, 용인 얘가 요렇게 가죠. 진안 신도시 여기 동탄 지나가고 동탄 아래쪽으로 요렇게 돼 요 향남이 있죠. 그리고 여기 요렇게 돼 이런 도로들 민간 도로인데 민간 사업 시행자가 하는 도로인데 이런 것들이 진척이 되게 빨라요. 착공했나? 요 부분이 그렇거든. 그 향남이 화성에서 되게 거점 도시 중에 한 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봐도 그렇고 진행 중인 다른 도로 계획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향남에 어떤 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서해안 복선 전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뭐 있죠? 검색 한번 더 해볼게요. 신안산선 해볼게요. 신안산선이 안산에서 그 여의도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화성시가 끌고 오는 걸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안산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안산 중앙대. 요 연결을 하면 쭈르륵 내려오면 여기 어디? 백사가 뭐예요? 여기 향남이에요. 향남이 도로로도 되게 좋아지는 동네고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에 신안산선에 다 들어옵니다. 엄청 좋아지는데 뭐가 안 돼요? 이런 거 들어오니까 여기 땅 살까요? 여기 녹지적 살까요? 다시 한번 질문. 이제 원리는 이겁니다. 자, 여기 녹지 지역을 봤더니 바란 구도심이 있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뭐 대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주고받고 하면서 대답하면서 실력이 많이 느니까 참고하시고. 자, 여기 바람 구도심 있고 향남 1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향남 2지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도로계획, 철도계획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네 집이 좀 비싸니까 도시개발 사업 더 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요런 데 땅, 요런 데 땅, 요런 데 땅을 사는 게 맞아요. 자, 한 번 더. 근데 향남이 집이 비싼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영 아파트, 부영한 아파트 1억 7천 하네요. 예. 벽돌값도 안 나오네. 씨, 무슨 아파트 이렇게 싸고, 어? 내 뭐 잘못 봤나? 갭이 1000이야, 이게. 왜 이래? 내 뭐 잘못 봤나? 딴 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3억도 안 해요. 아까 그게 뭐 잘못됐나 보다. 3억. 예. 근데 아까 매매가가 왜 떠요, 그러면? 분양가인가? 뭐예요? 4억 좀 하네. 아리까리하다, 예. 근데 이 지역에 이제 부영 사랑으로 만든 동네, 이게 로드뷰로 봐도 아파트가 엄청 멋져요. 보여드려볼까요? 번쩍번쩍합니다, 아파트가. 이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디 싸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비싸고 아파트가 더 늘 거다라고 하면 요런 데 땅을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허허벌판이죠. 예,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한다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안산이었죠. 안성이었죠, 안성. 예,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거 사고 도시개발 사업자를 기다릴까요? 예, 그게 맞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별로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생산녹지 농업진흥구역은 진흥구역 언제 해제할까요? 호재 실현계쯤에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호재가 뭐 있고 얼마쯤 맞고 기다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장이 다 어디 있냐면 요 서부 쪽 사람들이거든요. 스카이뷰로 내려다보면 공장 천지입니다, 이게. 엄청 공장 많고. 지난주 첫 수업했던 걸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거든요. 조암 IC가 개통한다. IC가 개통하니까 어떤 수요가 많아진다? 공장, 맞나요? 예, 계획관리지역가 엄청 많죠? 그죠? 이 베이지색이 계획관리입니다. 이 많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들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네요. 원래는 공장이 별로 없었던 동네인데 정말 많이 생겼죠? 이 공장 사람들이 어디 와 살아요? 요 와 살아야지. 근데 그 공장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많다? 장기수가 많다. 그럼 여기 한국 사람들 안 살라 그러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런 데는 집값이 올라가다가, 이종 일반 주거지 땅값 올라가다가 멈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장기수한테 임대가 잘 되니까 임대는 엄청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직장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쪽에서 살겠네. 예. 그러더라도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많이 없네요. 예. 그 저런 데 공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면 옆에 녹지지역 사도 별로 돈이 안 되겠네. 맞나요? 아니야. 젊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뭐라 그럴까,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7번씩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주 5번씩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비 성향이 높아요. 그래서 봉담 녹지 지역은 어떻게 보는 거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집값이 좀 팔릴 것 같다 하면 아까 같은 데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정주인구 늘어나는 걸 보고 트래픽 방향에 맞춰서 살까요? 예, 그것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진흥구역인 건 어떻게 본다? 그 지역 호재가 실현기에 접어들면 진흥구역 해지 안 할까 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다. 예, 그러면 됩니다. 또 뭐 혹시 관심 지역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용도지역, 용도구역 뭐 요것만 딱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게 뭐랄까 복잡한 이야기를 못해서 제가 요 정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업 안 배운 거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심 지역 어디 없습니까? 여기요? 아산은 좋죠. 지방 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데가 아산이거든요. 아산 인구를 이렇게 채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도별로 할게요. 29만에서 35만까지 왔네요. 외국인까지 하면 더 많나? 아마 그럴 거고. 거기다가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 가보면 어때요? 노인 인구가 이사 와서 늘어나는 건 없죠. 젊은 인구들이 오는 게 생산 그 뭐랄까 정령층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소비 성향도 되게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산이다 집값이 싸요 비싸요? 수도권에 비해서 싸죠. 집값이 좀 싸네요. 그럼 녹지지역 가격도 좀 쌀까요? 예. 근데 입주하면 젊은 사람들이죠. 아파트 입주하면 젊은 사람들이죠. 그럼 소비 성향이 대단히 높겠네. 예. 그래서 저는 요 지역의 녹지 지역을 엄청 좋게 봅니다. 설명 얼마나 깊이 해드릴까요? 사실은 땅을 이제 지도상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 어느 땅을 보고 이거는 드라이브스루 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스타벅스 제안 넣었거든요. 제안 넣었더니 사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 라인 어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한 번 늦었네. 처음에는 거기가 원 응감생생 스타벅스 이 거지 같은 동네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배방고등학교 보면은 여기 학생 수가요. 고등학교다 학생 수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 2, 3학년 다 합해가지고 보통.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베이비붐 세대니까, 베이비붐 세대 끝자락이니까, 그때 제가 한 반에 한 50명
50명 조금 안 되게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1등 했거든요. 키 작은 걸로. 반에서 내가 제일 작았어. 그게 10반, 9반 이렇게 있었다고. 그 우리가 한 1,5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배방고, 근데 지금은 학생 수가 반 이상을 줄었잖아요. 식단 한번 볼까? 이 학생 수 안 나오나, 어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1,200명.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 학생 수 1,200명. 근데 스카이비로 내려다보면 이거 원래 고등학교 없던 거였어요. 지금 요 보이는데 원래 고등학교 없었어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점점 없던 자리에 아파트 많이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 했는데 1,200명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 서울의 웬만한 고등학교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대 땅을 보고 스타벅스 합시다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이소에 제안을 넣었거든요. 다이소에 제안 넣으니까 다이소는 들어오겠다 하더라고요. 올리브영에도 제안 넣었어요. 올리브영도 들어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그 도로가 되게 좋은 녹지 지역인데도 금액이 굉장히 싸요. 지금 땅값 협상하고 있거든요. 땅이 너무 커가지고 전체 평당가는 엄청 싼데 전체 땅으로 하면 안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넣을 거냐 이거 협의하고 있는데 다이소 들어온다고 했고 올리브영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자 자연 녹지 지역 건폐율 얼마죠? 20 용적률. 자연 녹지 지역 거의 대부분 보면 지을 때 20%에서 20 높이 4층까지 거의밖에 안 져요. 사실상 80밖에 안 쓰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1층에는 다이소랑 올리브영이랑 넣고 2층은 다이소만 넣고 3, 4층에 뭐 넣을 거냐. 이제 그게 뭐 넣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얼마짜리가 되냐 이건데 넣었다가 괜히 임대 못 맞추면 괜히 공사비용 나가잖아요. 근데 또 다이소랑 올리브영 건물인데 3층은 뭘 맞출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바닥 땅이 1,000평이니까 950평 되거든요. 바닥 면적이 200평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만한 수요가 이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고 땅값 깎고 있고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되게 좋게 봐요. 네. 여기 또 보면은 여기가 아산 탕정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도시개발 사업도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 하는 데가 있고 용도 지역을 보니까 여기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이런 것들은 뭐 할 게 많지 않겠네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계획관리도 좀 있네요. 이런 데 좀 더 볼까요? 농림지역의 농업 보호구역이네요. 보호구역은 조금 쉽진 않습니다. 보호구역은 아까 짧게 했습니다만은 농업 농수를 보호하는 데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요 있네요. 그 때문에 농업진흥이 아니고 보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업보호구역은 또 그 농업 농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농업보호구역이 아마 일반 음식점 같은 것들이 어렵고 소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상가 건물 짓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튼 여기 도시개발 사업 크게 하잖아요. 트래픽의 방향이 여기로 안 오겠어요. 43번 도로 타로. 맞죠? 그럼 이런 데 상업적 가치가 올라갈 땅들이 좀 있겠네요.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용도적인 녹지적이면 좋겠는데 하고 봤더니 계획관리밖에 없네요. 계획관리해서 찾아도 될까요? 돈 될까요? 예. 예, 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데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 아산에 이쪽 구도심은 그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구도심 상업지 여기 국민은행 요 자리가 매매 나와가지고 자 이걸 살 거냐 하고 갔었는데 예. 근데 구도심이 자신 없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
저는 일단 이런 거 있는 동네는 안 좋아해요. 약간 좀 컨셉 오죠. 이게. 예.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뭐랄까 젊은 인구가 좀 확 적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가 병원은 엄청 많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오는 병원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 정말 많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더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걸로 설명되겠다. 여기 보면은 빨간 거 상업지역, 노란 거 주거지역 맞나요? 에워싸고 있기를 녹지지역 맞나요? 더 벗어나면 관리지역 맞나요? 예. 그런데 요런 데 녹지지역도 보니까 아산이 인구 자꾸 느니까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하네요. 맞나요? 예. 다시 한번 저는 여기 온양온천역 구도심에 뭐랄까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 구도심이. 근데 인구가 느니까 이런 데 자꾸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스카이프 옛날 거 볼게요. 여기 옛날에 허벌판이었고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하고 있는 데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했고 여기 쭈루룩 많이 했고 여기 또 하고 있다. 맞죠? 예. 이런 데도 보면 없던 아파트 단지들 많은데 새로 들어왔죠. 맞나요? 이렇게 새로 들어왔으니까 정주인구 늘었으니까 이런 데 상업지역 사면 좋다. OX. 난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구도심 워킹 상권 있잖아요. 인구 20만 이하의 워킹 상권은 잘 되는 데가 진짜 없어요. 그럼 그 수요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트래픽으로 가는 거예요, 트래픽으로. 그래서 요런 데 길가변에 보면 요런 데 길가변에 땅들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보면은 탑10하고 ABC마트하고 ST코하고 유니클로하고 세트로 왕창 돌았죠. 얘 유니클로 여기 있네. 그죠? 이제 요런 것들 들어오면서 땅값이 이제 막 천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 녹지지역이거든요. 녹지지역. 그래서 녹지지역 투자는 주상권 커지는데 정주인권 늘어나는데 예 그런 걸 공식 삼아서 보면 됩니다. 근데 정주인권 늘어나는다 아파트 짓는 거 보고 사면 되잖아요. 뒤따라가서 보면 사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 2027년 대비해가지고 투자를 DTDI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라든지 탑10 이런 거 그런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요 최근. 예. 지금은 제가 투자를 이제 안 할 거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너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좀 여유 있는 분 좀 구워주시고. 아유, 공사비에 잔금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2027년 되면 시장 상황이 어찌 될 것 같아요? 2027년쯤 되면. 금리. 2027년에 기준금리 얼마쯤 갈까요? 예. 2.5요? 2027년에? 꼴랑 그거밖에 안 떨어져요? 예.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을 봐서 이 금리를 계속 가면 탈 안 생깁니까? 예? 인버스 사라고? 그런 이야기 여기 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여기 부동산 학원인데. 예. 야, 27년도에 금리가 기준금리 2.5면 예. 시장이 좀 먼저 실물 금리가 먼저 좀 움직인다는 걸 알겠는데 그렇구나. 많이 안 떨어지네요. 나 다 질러놨는데. 아니 근데 뭐 1%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많이 1%대는 가준다고 좀 해주죠. 심하게 망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가서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들도 금리 그때 가야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의미 있을 정도로 빠지지 않을까. 그럼 그때 가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올 텐데 자영업 경기를 봐봐요. 지금 장사 잘 되는 데 어디 있어요? 맞죠? 예. 장사 잘 되는 데가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뭐 출점을 하는 뭐 브랜드가 있다. 없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점포 개발하는 사람들 모여서 모임하고 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봐도 없어요. 옛날 같이 막 적자를 감수하고도 뭐 보증금 5억에 월세 3천 이런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근데 그때쯤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거고, 맞죠? 근데 자영업 경기를 보면은 장사 잘 되는 없고, 근데 어디 가서 항상 계속 더 잘 되고, 그때까지도 더 잘 될 것 같냐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들, 탑10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충격을 하나 좀 먹어가지고, 예? 아니, 자꾸 그러지 마시고. 나부터 말할라. 증평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충북 증평. 여기 어디 탑10에 들어갔는데, 증평 인구가 엄청 작아요. 증평 인구가. 10만 근처도 안 됩니다. 저기 6만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동네가. 3만이네. 이거 왜 이래? 아니, 요쪽, 3만이야. 내가 뭘 잘못 봤나?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도시가 너무 작아가지고. 땅은 좋은데, 땅값은 싼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냥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니까 탑10 매출을 물어봤죠. 열흘 동안에 4억을 판 거예요. 탑10 월세 매출의 12% 주거든요. 열흘 동안 4억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평군에서 탑10 들어가니까 증평군의 백화점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동네 젊은 애부터 할머니까지 싹 다 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무슨 신문물 구경하고. 뭐 인근에서도 오겠지만, 아니 온데도 뭐 탑10 그거 보러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안 뜨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유통사 다닐 때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편의점 제값 다 받는데 누가 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홈플러스가 편의점을 누가 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동네 20평, 30평짜리 슈퍼 걔네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 뜨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동네 짜잘짜잘한 보세 옷가게 같은 것들 쫙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브랜드들 문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탑10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쭉 잘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요 질문 왔으니까 이쪽 녹지 지역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게 2027년 내다 그때쯤에 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요런 데도 녹지 지역 좋습니까? 예. 좀 웃긴 게 녹지 지역에 용인 같은 데가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용인 뭐 또 어디 도비로 올라가면 과천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좀 다르지만 녹지 지역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면 그 용인이다 단독주택 싸요 비싸요 용인이. 아까 뭐 안성이나 평택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단 녹지 지역 자체가 비싸 버려 있거든요. 왜냐면 용인은 전원주택이 잘 되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녹지 지역 자체가 비싸요. 상업적 가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용인이 은근히 자연 녹지에 투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화성의 향남이라든지 질문 주셨던 천안 배방이라든지 이런 동네는 어때요? 단독주택이 싸버리니까 전원주택 같은 수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가 없는 그 녹지 지역은 주거지로도 이렇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근데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나면 늘어난 정주인구 다 젊은 세대원들이죠. 상업적 가치가 쫙 올라갑니다.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 투자랑 관리 지역을 같이 좀 하려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녹지 지역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네요. 투자는 뉴스랑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너스 강의 할게요. 혹시 수업이 불만 재미없었어도 공짜 강의니까 참으시고 어디 가서 수업이 나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